가스라이팅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뇌가 세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 정보들을 근간부터 무너뜨리면서 내가 원하는 종류의 정보로 다시 믿도록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러브 범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 사랑하게 만드는 뭐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믿게 만드는 거고. 당신 힘들었지. 내가 당신 힘든 걸 다 풀어줄게.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서 신뢰를 얻는 과정. 바로 법률 조언이라는 그런 두 사람보다 신세를 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전문가고 믿고 따라야 해. 그럼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뭘 하냐? 다른 피드백과 세상의 정상적인 정보가 들어올 수 없도록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는 형태로 분리하는 상황을 만들고 차단 분리. 그 차단의 가장 극단적 형태가 뭐냐면 좁은 공간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감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을 이 씨가 조성을 합니다.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조건이 이 두 사람을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끝장 토론 논쟁을 해서 방법을 찾아내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차단과 감금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충분히 나에게 속박이 되고 차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통제를 하고 취하고. 조종을 하고 착취하는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후버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모든 걸 뺏길 수 있고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을 시킵니다. 가끔씩은 야구 방망이 같은 몽둥이를 들고 가서 폭행을 해요, 직접. 네. 자기가 직접 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안 한다면 내가 직접 너희들을 응징할 거야. 이러한 상황 자체를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두고 있고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폭염, 배고픔, 고통, 아픔 여기에만 집중하게 하면서 감금하고 폐쇄시키고 차단시키고 이런 상태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심지어 이게 발견된 것도 이 씨의 허락을 받고 나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요. 지금 사람이 죽어갔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직접 119 신고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것마저도 이 씨의 허락을 받고 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처음에 경찰에 허위 그 진술한 내용이 결국 이 씨의 지시 내용대로 한 허위 제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옛날에 사실 그 저기 뭐 이제 다단계 이런 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돈만 빼내잖아요. 이 인간은 돈 플러스 왜 무슨 이상한 진짜. 이 씨의 목적은 일단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은? 일단 가스라이터들 상당수가 좀 유사한데요. 돈이라든지 합리적인 목적 말고 지배 통제라는 것 자체, 심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얘를 그냥 노예처럼, 목도각시처럼. 바로 그 노예가 과거에 노예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하는 거죠. 맞아요.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정복용을 느끼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형태고 내가 남을 공격해야 되는데 서로 공격하게 만들면서 자기 공격성을 대리 표출하게 만드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실제로 가스라이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가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군요. 예. 네, 이걸 이제 어둠의 삼각형이라고도 불러서 어둠의 삼각형. 나르시시즘이 아주 강하거나 사이코패스기가 있거나 아니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강한 사람인데 이 세 번째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됩니다. 마키아벨리 아시죠? 알죠. 군주론을 썼던. 직업병이지만 하나 굳이 사주 붙이고 싶으면 원래는 마키아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공화국의 어떤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한 단호한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지 이 주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든 그냥 사적 제가 만든 이름은 아닙니다. 재밌자고 한 얘기. 그러니까 나르시시스는 내가 잘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에고가 되게 중요한 스스로의 뭐 자뻑이 되게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양심을 느끼지 않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종류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마키아벨리즘은 흥미롭게도 이 둘과 또 별개로 누군가를 내가 정복하고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교사하고 시키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게 사람이에요.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피하라고 그래요.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저 진짜 아주 나쁜 인간인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을 죽인 거는 네. 그 둘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한 그 김 씨잖아요. 당사자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씨는? 이게 사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법률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처벌법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둘이 죽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조폭들이 야 가서 이제 죽여. 이거는 이제 살인교사인데 아. 이게 이제 상해교사밖에 안 되니까 형량이 낮아요 또. 다만 조금 아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통상적인 그런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이 씨가 직접 물리적으로 감시 통제하면서 못 나오겠단 말이에요. 아 그죠 자기가 뭐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금은 분명히 그렇죠. 형성될 것 같고 감금죄는 형성이 되겠죠. 감금으로 인해서 상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119 신고를 지연시키고 못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죽게 만든 거는 이 씨지 김 씨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이 사건만큼은 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그 의뢰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지금 살인이라는 범죄가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살인이 있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